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좋은 날씨에 좋은 시간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봄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잘 관리하시고 좋은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입성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그 사랑니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니가 있는 분들 상당히 이제 많이 아프거나 또 이제 올라올 때에 아프고 붓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앞에 치아나 사랑니가 충치가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고통당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주의해서 살피면 되는지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니는 보통 기본 7개 치아에서 28개 치아가 있는데요. 그 안쪽에 제3대구칠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는 치아를 이제 사랑니라 그러고요. 보통 18살, 20살 이때쯤 되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그런 치아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악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올라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른 때도 올라오는 경우들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니가 오늘 말씀드릴 때에 사랑니를 무조건 다 사랑니를 뽑아야 돼. 또 아니면 사랑니는 뭐 그냥 둬야 돼.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걸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요런 경우 우리가 이제 사랑니를 나눌 때에 이렇게 단순 매복 사랑니 그래서 머리 부분이 살짝 나와 있는데 잇몸 안에 전체적으로 묻혀 있는 경우를 이런 단순 매복 사랑니라 그러고요. 대부분 치아 머리가 잇몸과 잇몸뼈 사이 3분의 2 정도 묻혀 있는 경우 그림과 같이 이런 경우를 보통 볼 수가 있고요. 완전 매복니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 안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안쪽에 숨어 있는 경우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뼈 속에 있거나 머리 부분은 대부분 안쪽에 숨어져 있는 경우 거의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사랑니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문제는 아까 전에 보셨지만 사랑니 자체가 일부가 올라와 있을 때 앞에 치아와 사랑니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음식 찌꺼기가 끼어서 거기에 이제 충치가 생기는 게 제일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양치질이 또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입냄새도 많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잇몸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뼈가 흡수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결국은 통증이 생기게 되고 굉장히 심하게 이제 아픈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사랑니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시면요. 얌전하게 사랑니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것도 발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아프진 않지만 충치가 발생할 수 있거나 음식 찌꺼기가 끼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발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사랑니는 언제 뽑는 것이 좋냐? 결국은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충치 여부라든지 염증 여부, 생기는 빈도 여러 가지에 따라서 발치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오게 되면 결국 발치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거나 불편하게 되면 발치를 하게 됩니다.
임신을 준비한다면 미리 뽑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 임신하기 전에는 꼭 충치 치료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사랑니 체크라든지 이런 거를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주기 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잇몸의 변화들, 호르몬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길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준비하는 그게 필요하고 스케일링을 받는다든지 충치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초기에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급한 진료들은 또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시는 치과에서 잘 의논하고 잘 준비해서 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이 하실 수는 있습니다. 사랑니를 한 번에 다 뽑을 수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사랑니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나게 되면 어차피 이제 양쪽으로 두 개, 아래 위 두 개씩 해서 네 개가 이렇게 나니까요. 보통 발치를 할 때에는 마취는 이렇게 해서 절반씩 이렇게 마취를 보통 하기 때문에 이렇게 뽑을 때 아래 위를 같이 뽑는다 형태가 제일 좋겠고요. 양쪽 다 갑자기 발치를 하게 되면 음식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쪽씩 이렇게 발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발치를 하고 나면 결국 마취가 풀리고 통증이 생기게 되니까 발치를 하기 전이나 발치를 하고 마취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약을 복용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위장이 특별히 나쁜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식후 30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점심 먹고 와가지고 한참 조금 지나서 발치를 합니다. 근데 마취는 1시간에 2시간밖에 안 가는데 저녁 먹을 때까지 억지로 아픈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고요. 실제로 이제 마취를 위장이 나쁘신 분들도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 내부에 안에 할 수 있다면 바로 마취가 풀리기 전에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약효가 나기까지는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고통은 상당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는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혈. 아무래도 이제 사랑니 쪽은 깊은 쪽이고 해서 이렇게 물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상처 부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조금 많을 수가 있고요. 대신 약간 조금씩의 출혈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갈 수는 있는데 출혈이 조금 더 지속되거나 상황이 불편하시면 꼭 치과로 내원하셔서 그걸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붓기는 발치 후에 보통 한 48시간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을 수가 있고요. 그때는 항상 냉찜질 하는 게 좋겠고 아이스팩들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요. 그걸로 해서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에 주의사항. 발치 후에는 물고 있는 꺼전은 지혈이 되도록 2시간 이상 꼭 물고 계시고요. 침과 피를 뱉거나 빨지 않게 이렇게 빨대 같은 거 그렇게 활용 안 하시면 좋습니다. 입안에 압력 자체가 이렇게 생겨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발치한 곳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고 상처에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또 실밥 묶는 실을 묶고 났는데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3, 4일간은 뜨거운 목욕이나 운동은 금하는 게 좋겠고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거는 좀 금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술과 담배 일주일간 꼭 삼가하시면 좋습니다. 술을 드실 때는 염증이 많이 퍼질 수가 있고요.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음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핏줄이 터지거나 해서 피가 지속적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발치 후에는 각을 양치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해주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는데요. 김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필규 소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전영대님 고맙습니다. 우리 강영민님 감사합니다. 왜 사랑니라 했을까요? 이 사랑니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그 영어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될 텐데요. 사랑니를 위지던트스, 그래서 보통 그 청소년기 그때 올라오고 그때 힘들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표현을 영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석을 사랑니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랑니는 가장 뒤에 난 어금니를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말로 전문용어로 제3대 우치라 부른다. 예, 역시 찾아서 장 소장님 올려주셨네요. 여기 보니까 사랑니에 대해서는 살 안에 있는 이란 뜻으로 살 안니가 변해서 사랑니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가 비슷하다. 이럴 때 이제 사랑니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예,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박수진 목사님 고맙습니다. 유진님 감사합니다. 예, 항상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깜짝 퀴즈 한번 풀어보셨나요? 사랑니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발치해야 돼. 그렇진 않죠. 사랑니는 깊숙하게 있어서 관리가 어렵고 충치가 생기기 아무래도 쉽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에 침과 피는 삼키면 좋아. 뱉으면 입안의 압력이 낮아 출혈이 계속될 수가 있죠. 사랑니 발치 후 예상되는 증상은 붓기, 출혈, 통증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고요. 주변 치아의 흔들림이야 했는데, 주변 치아의 흔들림은 치아가 약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랑니를 뽑았다고 주변 치아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랑니에 대해서 내용이 많은데요. 빨리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사랑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니를 요즘 잘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치아를 갈아서 뼈를 만들어서 자기 치아로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옛날에는 그냥 사랑니는 무조건 다 필요 없어 뽑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랑니가 아래 위가 정상적으로 잘 나 있으면 사랑니 자체도 하나의 어금니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받아서 좋고요. 그거는 이제 관리가 잘 되는 전제하에 그런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실 때 모든 게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사랑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사랑니 저희 치과에서는 뭐 대부분의 사랑니는 다 발치를 저희 치과에서는 합니다.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한 가지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더 쉬운데, 사랑니에는 밑에 제일 가까이 이제 신경이 제일 큰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니가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이렇게 신경이 밑에 있고 이렇게 이제 사랑니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숨어 있는 매복이든 조금만 나와 있던 어떤 경우에도 제가 사랑니는 발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 이렇게 해서 이제 신경관이 밑에 지나가는데 이 신경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경우, 신경 안에 이렇게 물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걸 건드렸을 때 뭐 진단을 제대로 이제 해야 되기도 하지만 CT라든지 이런 거 촬영을 해보고 진단을 하지만 신경마비라든지 통증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가지고 치과에서 제가 발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는 분들, 가까운 분들, 친한 분이라 해서 발치를 해주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발치를 하지 않고요. 그 외에는 사랑니는 제가 발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또 그 발치한 사랑니를 임플란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치아 뼈로 만들어서, 자가뼈로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2번, 3번 예, 정답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성샌디님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원경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한 이 방송은 미보치과 유튜브에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치아로 전하는 사랑에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 관리를 잘해서 사랑니를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그만큼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우리 구강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구강 전문몰, 네이버에 치사한몰 치고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좋은 것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셔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 보내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모든 생활들 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